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 주말 뉴욕 검찰에 의해서 체포 기소가 됐는데 그 죄목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돈만 많을 뿐 아니라 트럼프라든가 빌 클린턴이라든가 전직 대통령들과도 친분이 깊은 사이고, 그가 이미 2008년도에 한 차례 성매매 혐의로 플로리다에서 처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연방검사장이 알렉스 커스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지금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입니다. 그가 당시에 이 억만장자에게 연방법 처벌을 불기소 처분하고 크게 봐줬는데, 명목상으로는 그가 주법으로 13개월 징역을 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소위 유전무죄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그의 사임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들 중에서 브렛 카버나우 대법원 판사라든가 또 엘라바마주의 보수주의 대북격인 그 로이 무어 판사, 이런 사람들이 섹스 스캔들로 혼이 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섹스 스캔들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여성표라든가 온건층의 외면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에 대대적인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사건이 일으킨 정치적인 풍파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66세,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뉴욕 그리고 palmbeach에 있는 그의 저택이 있는데, 뉴욕의 저택은 5,600만 달러짜리 타운하우스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미성년 여성들과 이 중에는 14살짜리까지 있었는데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이 유인책을 돈을 주고 썼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홍사를 고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은 최고 45년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혐의입니다. 그러나 그는 13개월 동안 감옥에 갔고, 그것도 일주일에 6일은 집이라든가 사무실에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감옥살이를 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경미한 처벌을 받고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노동부 장관인 알렉스 카스타의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시에 연방검찰의 마이애미 지부장 검사장을 했는데, 그가 연방법 처벌을 포기시키고 플로리다 주법으로 처벌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결국 경미한 처벌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0년도 더 된 사건이 지금 왜 다시 불거져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여기에 줄리 브라운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이 사건에 연루됐던 비리를 파헤치는 시리즈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연방 뉴욕 검찰이 다시 사건 조사를 재개했고, 그는 지난 주말에 뉴저지에 있는 한 공항에서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그가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젯 비행기가 보잉 727 정도 되는 것이 2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고, 또 그가 세컨 홈을 버진 아일랜드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세계 곳곳에 호화 저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이 셀수없이 많은 그 헤지펀드 매니저일 뿐 아니라 내노라 하는 유명 인사들과 교분을 즐겨왔지만은 매우 가려진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하는 평을 받아왔었습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도 가까웠고, 또 그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그의 전용기를 타고 4번이나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다녀올 정도였는데 뉴욕 검찰이 지난 주말에 수사한 것을 보면은 그의 맨하탄에 있는 저택의 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미성년 여성들의 나체 사진 그리고 섹스 사진들이 압수가 됐습니다. 이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의 보도로 불거진 이 사건의 불통은 앱스틴 본인에게는 물론이지만 사실은 알렉스 아코스타 노동부 장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까지 튀고 있습니다. 최고 징역 45년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을 징역 13개월로 때운 조치를 한 사람이 바로 아코스타 현 장관입니다. 그는 당시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말과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유전무죄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 보통 성범죄, 특히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지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는 조지 W. 부시 시절에 마이애미 연방검찰의 지부장을 지냈고 은퇴 후에는 플로리다의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법과대학의 학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그 후에 트럼프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 사건으로 정치적인 풍파가 당연히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사건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습니다. 선거전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척 슈머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 나서서 그의 사임을 즉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도 엉거주춤한 자세입니다. 새 정보가 나왔으니 다시 한번 케이스를 조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정도의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코스타 장관이 열심히 일하는 장관이다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지금 여성표 그리고 마더레이표, 그 온건층의 표가 절실한 것이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사 지명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그 브렛 카버너 판사의 성추행 사건, 또 엘라바마주 세널 후보로 나왔다가 여성 섹스 스캔들로 무너진 로이 무어 전 판사의 케이스, 이런 것은 여성표 또는 온건층표에게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이 무어 판사는 엘라바마 법원 청사에 모세 10계명을 새긴 대형 비석을 세웠다가 대법원이 정정분리 원칙에 의거해서 철거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직을 사임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남부주 보수주의자들의 대북격으로 승격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잇따른 여성 섹스 스캔들이 터져나오면서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이 섹스 스캔들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악재고 특히 여성표에서는 최대의 악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앱스타인의 미성년 여성 음란 행위, 이것은 이제 장관의 낙마뿐 아니라 2020년도 선거 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논란에 휘말린 알렉산더 오코스타 노동부 장관에 대한 사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코스타 노동부 장관이 매우 훌륭한 장관이라며 옹호에 나섰지만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앱스타인은 11년 전 최소 36명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종신형 위기에 처했지만 검찰과의 감형 협상 끝에 중형을 규정한 연방법에 의한 기소를 모면했었습니다. 오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11년 전 앱스타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 관할 검사장이었습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어제 인구조사에 시민권 조항을 넣는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정부 법률팀 교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언론은 뉴욕 연방법원이 어제 법률팀 교체를 불허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에 시민권 항목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다시 한번 차질을 빚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측인 법무부는 지난 7일 인구조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률팀을 전원 철수시키고 다른 팀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폄훼한 보고서를 작성한 김 데럭 주미 영국 대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데럭 대사는 오늘 영국 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데럭 대사는 사직서에 대사관에서 공문서가 유출된 후 나의 입장과 남은 대사 임기를 두고 많은 추측이 있었다며 나는 이제 그 추측을 끝내고 싶다. 현재 상황은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6일 데럭 대사는 백악관은 전례 없이 망가졌다며 대통령은 불명예스럽게 임기를 끝낼 것이라고 영국 외무부에 보고했습니다. 델타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비상 착륙할 당시 한 탑승객이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승객 150여 명을 싣고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출발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로 향하던 델타항공 1425편 여객기가 운항 도중 갑자기 왼쪽 날개 엔진 한 곳에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이륙 후 1시간여 운행하다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더럼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비상 착륙 당시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이 공개한 한 탑승객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왼쪽 날개 제트 엔진 가운데 부속품이 떨어져 나가 공기 흡입구 쪽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있습니다. 금년도 후반기 쿡카운티 부동산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 평가가 올랐기 때문인데 시카고 지역의 가치는 12.5%나 오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서버브의 경우 평균 1.2%가 올랐는데 한 팍리치 900 스퀘어피트 크기의 콘도 소유지의 경우 $9,000짜리 비를 받았습니다. 험벌트 팍의 저수지에 악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저수지에 약 5피트 길이의 악어를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당국은 어젯밤 이 저수지에 덫을 설치하고 잡히는 대로 동물원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1953년에는 윌린 지역 데스플레인 리버에서 악어가 잡혔었습니다. 인디아나 거주 가족이 크루즈배에서 한 살 난 어린이를 잃었습니다. 이 가족은 선실에 있는 동안 한 살 난 어린 아기가 열린 창문으로 나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크루즈십은 푸에르리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열린 90회 메이저리그 올스타 게임에서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리그를 4대3으로 꺾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MVP에는 아메리칸 리그의 5번째 투수로 나온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의 셰인 비버가 차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다소 구름 낀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93도, 밤 최저 69도. 내일도 다소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1도. 금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7도, 밤 최저 70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으나 오후 한때 썬더스톰, 낮 최고 89도, 밤 최저 68도입니다.